네, 안녕하세요. 웹 API 그리고 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오링크에서 웹 방화벽 보안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오현규입니다. 네, 그 발표 목차로는 크게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웹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방법인 HTTP 웹을 시작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통신 방법인 API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웹과 API가 구조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적인 측면에서 웹과 API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웹이란 무엇일까요? HTML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웹페이지들의 집합을 웹사이트라고 하죠. 여기에서 하이퍼텍스트란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퍼링크를 나타낼 수 있는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웹이란 하이퍼링크를 통해 네트워크처럼 연결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HTTP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단순히 하이퍼텍스트로 문서로 구성된 정적인 웹사이트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작스와 같은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웹 API와 연동하는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 지역의 맛집 검색이나 방문 예약, 비행기표 가격 비교 등을 해주는 사이트 등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웹페이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웹 API는 HTTP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란 사람과 프로그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즉 애플리케이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웹사이트는 단순히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정적인 웹사이트 형태에서 점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연동하고 통신하면서 보다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존의 웹 API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REST라는 웹 HTTP 자체의 기능을 활용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아키텍처 스타일을 웹 API에 접목한 REST API가 등장하게 됩니다. REST API는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을 따르는 웹 API의 한 종류입니다. REST는 자원을 표현하고 자원에 대한 상태를 전송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과 제약사항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웹 API와 REST API의 요청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REST API가 보편화되기 전에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SOAP 웹 API 요청 페이로드입니다. 하나의 API 통신을 위한 요청 페이로드가 다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REST API 요청 페이로드입니다. 왼쪽 사진과 다르게 REST API 요청 페이로드는 매우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웹 API의 단점을 보완한 REST API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대표적인 웹 API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TP 웹이 무엇인지, 그리고 웹 API란 무엇이고 대표적으로 어떤 API가 사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HTTP 웹과 REST API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두 애플리케이션 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대상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미지, 컬러, 폰트, UI, UX 개념을 모두 적용합니다. API는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제와 같이 API 자체의 룩앤필의 관점을 둡니다. 특별한 도큐먼트가 없더라도 요청 페이로드만으로 개발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API인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버저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UI, UX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API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위 호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를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API 사용자는 자신이 어떤 버전의 API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웹페이지의 구성이 UI, UX, 컬러, 폰트 등을 정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크롤링을 하거나 스크래핑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API는 순수한 데이터만을 통신하기 때문에 매우 쉽고 다루기 용이합니다. API는 데이터 구조가 심플하고 다루기 용이한 만큼 웹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쉽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웹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API 애플리케이션은 자산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션 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점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상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션, 쿠키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서버는 이 세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은 서버에 저장해야 할 세션 정보 등을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토큰 페이로드에 저장하여 발급합니다. 따라서 서버는 사용자에 대한 세션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발급한 토큰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무결성을 검증하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API 애플리케이션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확장성과 안정성이 웹 애플리케이션보다 높습니다. 다음은 URI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점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URI 구조가 자유롭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URI 정보를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TTP 메소드 또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은 URI 자원을 나타내는 URI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각 자원은 고유한 URI를 가지며 정해진 HTTP 메소드를 사용해서 해당 자원의 상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URI로 어떤 자원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API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URI와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동작을 하려는 것인지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은 직관적이고 리소스에 대한 순수한 데이터만을 처리하고 요청에 대한 상태 전이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며 서버에 세션 값을 저장하지 않는 스테이트리스 구조로 동작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순수한 데이터를 포함한 UI, UX를 모두 표현해야 하고 하이퍼링크를 통한 상태 전이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세션 저장 및 관리가 필요한 구조로 동작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애플리케이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점을 비교하였다면 지금부터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두 애플리케이션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WASP는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약자로 전 세계의 보안 전문가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상위 10가지 취약점 항목을 발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OWASP에서 발표하는 10대 보안 취약점을 기준으로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10대 보안 취약점 리스트이고 오른쪽 표는 AP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10대 보안 취약점 리스트입니다. 영어로 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표를 기준으로 OWASP 탑10 첫 번째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첫 번째 취약점 항목인 취약한 접근 통제는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이는 API 애플리케이션의 9번째 항목인 부적절한 재고 관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OWASP API 9번째 항목인 부적절한 재고 관리는 테스트 버전 API 또는 9버전의 API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API에 사용자가 접근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두 OWASP에 대해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인 CV 사례를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한 접근 통제 취약점에 대한 예제입니다. CV2022-25245는 비용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화폐 단위를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하여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화폐 단위 정보 노출은 사소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공격자는 화폐 단위를 알아냄으로써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곳에 지리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이 발생하는 요청을 자세히 보면 액션 매개 변수에 get vendor currency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 화폐 단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화폐와 같은 특정 리소스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I 애플리케이션의 부적절한 재고 관리 취약점에 대한 예제입니다. CV2022-1770은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임의의 관리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이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롤이라는 사용자 권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API 애플리케이션은 URI를 통해 어떤 리소스에 접근하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애플리케이션은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 검사뿐만 아니라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롤과 같은 속성 정보에 대해서도 권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암호학적 실패 취약점과 API 애플리케이션의 취약한 인증 취약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암호학적 실패 취약점에 대한 예제입니다. CV2021-46010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세션 ID 값을 공격자가 예측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세션 ID 값을 생성할 때 현재 시간에 대한 타임스탬프 값을 암호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암호학적 실패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의 취약한 인증 취약점에 대한 예제입니다. CV2022-24860은 JSON 웹 토큰을 서명할 때 사용하는 비밀키가 오픈소스에 하드 코딩되어 있는 취약점입니다. 공격자는 하드 코딩된 비밀키를 기반으로 토큰을 위조하거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HTTPS 통신을 사용하고 사용자를 인증할 때 암호화된 JSON 웹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에 민감한 데이터가 평문 그대로 노출되는 취약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API 애플리케이션은 웹 애플리케이션과 다르게 토큰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대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큰을 발급하는 데 사용하는 비밀키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관리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인젝션 항목과 API 애플리케이션의 안전하지 않은 API 사용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URL 쿼리, 폼필드, 매개 변수 등을 통해서
인젝션 구문을 삽입하는 형태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제로 CV2022-48152의 취약점을 보면 ID 매개 변수에 SQL 구문을 삽입해서 사용자의 계정 정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애플리케이션도 공격 방식은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처럼 API 애플리케이션도 요청 페이로드에 SQL 구문을 삽입하는 형태로 인젝션을 공격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CV2022-38868 취약점을 보면 페이로드라는 매개 변수에 SQL 공격 구문을 삽입하고 응답 필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지 않은 설계 취약점과 API 애플리케이션의 민감한 비즈니스 흐름에 대한 제한 없는 액세스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지 않은 설계는 민감한 비즈니스 로직의 브루스포스와 같은 반복적인 요청으로 공격을 시도할 때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이에 대한 예제인 CV2022-0569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값의 브루스포스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때 사용자 이메일에 대해서 비밀번호가 틀렸을 경우와 사용자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응답 차이를 이용해서 공격자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API 애플리케이션도 웹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무차별 대입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V2021-27583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API에서 이메일 주소 값의 브루스포스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API에 응답 메시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공격자는 API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차별 대입 공격은 반복적인 요청으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는 형태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API 애플리케이션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반복적인 요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벌크 API라고 부릅니다. 벌크 API 요청은 네트워크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능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는 사용자의 요청 횟수를 요청 시간에 비례해서 제한하는 형태로 보호할 수 있지만 API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히 요청 횟수만을 제한해서는 무차별 대입 공격에 대해서 보호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오류 구성하고 API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오류 구성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오류 구성 취약점은 취약한 기본 구성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CV2021-3293은 매개 변수 이름을 배열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키면 에러가 발생한 코드 라인과 애플리케이션 경로 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보안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디버그 용도의 메시지 등이 출력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켜서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오류 구성 취약점도 동일합니다. 민감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 API가 지원하지 않는 메서드를 허용하거나 CORS 정책이 잘못 설정되는 경우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V2022-24906은 이미 삭제된 첨부 파일을 다시 삭제하는 API 요청을 전송해서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키고 에러가 발생한 코드 라인하고 애플리케이션 경로 정보를 노출시키는 취약점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API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오류 구성 취약점이 웹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하고 오래된 컴포넌트 취약점과 API 애플리케이션의 부적절한 재고 관리 취약점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효율과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V2022-34965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컴포넌트를 업로드하거나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격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이처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컴포넌트나 새로 설치하려는 컴포넌트에 보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 취약하고 오래된 컴포넌트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의 부적절한 재고 관리 취약점은 오래되거나 취약한 API 또는 접근 제어가 필요한 내부 API가 노출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인 오래되거나 취약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오래되거나 취약한 API를 유지하는 취약점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API 애플리케이션을 스캐닝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API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API의 취약점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API나 다른 API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된 버전의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처럼 보안 허점이 되어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식별 및 인증 실패와 API 애플리케이션의 인증 및 권한 체크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권한 검사가 부족하거나 세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권한 상승과 같은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세션을 관리하는 코드 로직의 논리적 결함으로 인해 유저 해시 쿠키 값을 빈 값으로 요청하게 되면 유저 아이디 값의 사용자로 로그인이 성공하는 취약점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멀티팩터와 같은 2차 인증을 적용하거나 세션에 대한 관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보안이 요구됩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은 접근하는 리소스마다 권한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고 API 요청 페이로드와 응답 페이로드에 있는 각각의 속성 정보에 대해서도 권한 및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계층, 그룹,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고 권한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V202-4687의 경우에는 개체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ID 필드 값을 다른 사용자의 ID 값으로 변경하여 패스워드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API 애플리케이션은 요청 페이로드 또는 URI에서 표현하는 개체 식별 아이디에 대해 필수적으로 권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서버 사이드 요청 변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WASP 탑10 비교 결론입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과 API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소스 접근 관리에 대한 관점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구현 자연도가 높아서 세세한 보안 규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API 애플리케이션은 URI를 통해 직관적으로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한 보안 설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수신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관점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세션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지만 API 애플리케이션은 필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커맨드 인젝션이나 SQL 인젝션 같은 악성 구문을 삽입하는 인젝션 공격에 대한 관점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와 1대1로 통신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입력값을 통해서 주로 공격이 이루어지지만 API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연동된 API 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공격자의 공격을 대행해주는 중간 매개체로서 동작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설계의 관점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사용자의 과다한 요청을 제어함으로써 취약점을 대응할 수 있지만 API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요청뿐만 아니라 단일 요청에 포함된 n번의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제어가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 오류 구성 관점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버전의 웹 서비스에 대해 오류 메시지나 디버그 로그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취약점을 대응할 수 있지만 API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서비스 버전 및 지원하지 않는 API 메소드 요청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에서 보안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가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내용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적 관점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번 비교를 통해서 동일한 HTTP 컨텍스트 안에서 두 애플리케이션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PI 애플리케이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구성 요소이고 웹 애플리케이션은 API 애플리케이션에 의존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웹 보안과 API 보안은 다르지 않습니다. API 보안이 웹 보안이고 웹을 보호한다는 것은 API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API 공격 시도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공격 영역을 API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웹뿐만 아니라 AP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